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만 2배 증가, 경쟁사는 모두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2027년 매출 480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엄청나죠? 자, 1분기 미국 카메이커별 예상 판매량 알아보겠고요. 유럽 올해 내 FSD 베타 전방위 출시, 4월 2일 1분기 인도량은 어떻게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했죠. 자,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랑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먼저 알아보고 갈까요? 자, 오늘 그간 가장 많은 반등을 보여주었던 나스닥 지수는 오늘 1% 넘게 좀 큰 하락이 나왔고요. 다우 지수는 0.19%로 오늘 좀 선방을 했고, 그래서 S&P 500은 0.63% 하락 마감해서 4,600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1개월 유가 변동을 보면 지금 한 100불대 초반에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한 3% 넘게 저 유가가 올랐고요. 그저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평화 협상이 있었죠. 그래서 저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나 다른 또 대도시에서 군사 활동을 좀 상당히 줄이겠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간 또 미국 주식이 잘 올랐는데요. 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좀 낙관론이 좀 약화가 됐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좀 하락을 했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간 반등이 워낙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2.5%를 좀 저항으로 삼고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58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의미는 경기 하강의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벌어졌었죠. 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지금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역전. 자, 당연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높아야겠죠. 10년 동안 예금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2년 동안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10년 동안 돈이 묶여 있는 쪽이 금리를 많이 줘야지 이런 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것과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되면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면 짧게는 뭐 7개월, 길게는 뭐 2년 이후에 경기 침체, 주가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주가를 하락시킬 요인은 아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하루하루 경기 상황을 보면 상당히 뭐 위험하고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 용기 있게 좋은 주식들을 계속 모아 나가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맵을 보면 오늘은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보다 다우 지수가 좀 더 선방을 했죠. 그래서 이 아래쪽 영역이 가치주의 영역, 그러니까 다우존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이 오늘 좋았고요. 오늘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에너지 유틸리티, 방위산업주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기술주가 포진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0.5% 정도 빠졌고요. 자, 그간 또 큰 반등을 보여주었던 반도체 영역도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주도주는 역시 에너지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뭐 버크셔 패스웨이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거는 오늘 변동률을 보여드리는 거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한 달 기간의 변동률입니다. 최근 한 달간의 주가 변동률을 보면은 테슬라가 가장 앞서서 상승하고 있어요. 26.57%나 한 달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17.95%로 반도체 영역이 좋습니다. 물론 그간의 주도주라 할 수 있었던 에너지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버크셔 해스웨이 이런 주식들도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잘 오른 편이에요. 그렇지만 테슬라가 지금 군계 이락으로 가장 앞서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자, 이제는 뭔가 주도주의 교체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자, 1분기 실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1분기 실적 이제 4월 달이 되면 각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아주 중요하겠죠. 아마 뭐 잘 나올 것 같은데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GM과 포드 그러니까 다른 카메이커, 다른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이 오히려 실적이 뭔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테슬라가 전년 동기 대비 훨씬 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실적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하면 테슬라 주가가 더 잘 오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뭐 힌트가 있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 있다 했죠. 그래서 하락 추세선을 넘기자마자 아주 뭐 한 7, 8일 영업일 동안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나스닥 지수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4,500포인트 이 쌍봉이 위치하고 있는 14,500포인트를 넘겨야 된다 했는데 넘기자마자 오늘 좀 아래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아무래도 14,500에서 14,800까지는 큰 저항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121선이 나스닥의 생명선이라고 있는데 121선이 14,740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강력하게 뚫어버릴 수 있다면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14,000에서 한 14,800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산을 이렇게 높게, 자, 경사가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당연히 중간에 쉬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아무튼 14,800 정도를 테슬라가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자,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하락 추세선인데 자, 하락 추세선에 지금 맞닿았기 때문에 좀 옆으로 기는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이제 주식 분할 이슈가 나왔죠. 아마 6월 달 정도에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까지는 테슬라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지지해 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방 정도는 한 1000불에서 990불 정도가 좀 하방 지지 라인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한 990불에서 한 1200불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 앞으로 좀 지속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최근에 가장 한 달 동안 가장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그것의 분수령이 될 것이 4월 2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2일에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도량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뛰어넘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지 않고 시장 기대치랑 부합하거나 기대치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면은 좀 옆으로 더 기는 모습이 좀 더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차트 한번 분석을 해 보았고요. 관련돼서 테슬라 관련 뉴스들 몇 가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테슬라 투자의 구루 형님이시죠. 게리 블랙 형님. 22년 1분기 인도량 예상치를 이렇게 제시를 해 나왔는데요. 게리 블랙은 31만 2천 대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31만 대보다 2천 대가 더 넘는 수준이고 전분기였던 21년 4분기보다 한 4천 대 정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상하이 락다운, 그러니까 중국의 코비드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서 기가 상하이 공장도 4일 정도 휴무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지금도 휴무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보시면 뭐 미국도 좀 초과를 하고요. 전분기 대비. 유럽도 전분기 대비 한 3,000대 정도 더 파는 거고, 다른 지역도 뭐 그러니까 뭐 아시아 지역이겠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많겠죠. 뭐 호주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까지 포함했을 때 4분기 대비 약 5,000대는 더 팔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을 보시면은 오히려 4분기 대비 한 8,000대 정도 감소하는 흐름으로 나와요. 아무래도 중국의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좀 반영을 한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게리의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기가 상하이가 한 뭐 3월달 총 다 해서 한 6일 정도 쉰 거나 다름없습니다. 16일, 3월 16일, 17일도 휴무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뭐 생산량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요. 2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에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잘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히려 4월달 정도에 더욱더 많은 영업일수의 휴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뭐 도시 전체가 락다운이 되면은 기가 상하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의 이런 상황들은 1분기 인도량 예상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게리 블랙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2,000대 더 많은 숫자를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자, 아무튼 뭐 게리 블랙의 생각대로만 1분기 인도량 예상치가 나와주면은 테슬라 주가가 4월 7일
기가 텍사스 오픈일 있죠. 그때까지도 뭐 계속 오를 수도 있는 좋은 흐름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4월 2일에서 한 4월 4일 정도가 분수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유럽 올해는 FSD 베타 출시한다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FSD 베타 should be available in Europe for LHD this summer, RHD a few months later. 자, LHD는요, Left Handle Driving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왼쪽에 핸들이 있는 경우고요. RHD는 오른쪽에 핸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레프트 핸들이 이제 거의 뭐 미국도 레프트 핸들을 쓰고요. 좀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레프트 핸들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레프트 핸들이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유럽의 올해 여름에 FSD 베타를 일단은 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레프트 핸들 먼저요. 그리고 우측 핸들, 그러니까 라이트 핸들은 여름이 지나서, 그러니까 몇 달 후에 FSD 베타를 출시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은 레프트 핸들이죠. 독일이 올해 여름에 FSD 베타가 출시가 된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가을이나 뭐 겨울에 FSD 베타가 출시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FSD 베타 간략 히스토리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2020년 말부터 이제 FSD 베타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테스트를 시작을 했던 거죠. 당연히 미국 본토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 2,000명까지 베타 테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6월까지는 2,000명인데 지금은요 6만 명이 넘어요. 지금은 미국에 6만 명이 넘는 FSD 베타 테스터가 있고 지금은 이제 캐나다까지 출시한 상황입니다. 자, 캐나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나다 분이 이렇게 FSD 베타 자기가 경험한 바를 이렇게 트윗에 올려주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been saying for a long time that one day you will wake up to an OTA update and your car will be able to drive you to work. This morning that actually happened. Thanks Elon Musk 테슬라. FSD 베타 캐나다 is finally here. 자, FSD 베타 캐나다에 이미 왔다는 거죠. 자,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의 차가 OTA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항상 꿈꿔왔던 장면이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시동을 켜자마자 자, 회사로 데려다줘 한마디 했더니 테슬라 차량이 알아서 회사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죠. 자, Dreams come true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대단하죠. 캐나다에 출시하자마자 FSD 베타로 회사까지 뭐 출근을 했다라는 거죠. 뭐 거의 캐나다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뭐 1시간 정도 이동 거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1시간 동안 차량이 알아서 회사까지 데려다주다 바로 꿈이 실현이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를 좀 질투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영국 분이시죠. 영국의 테슬라 오너분께서 Hopefully not long until we get it here in the UK. 그러니까 영국에도 빨리 출시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답을 해준 거죠. 자, 바로 영국은 라이트 핸들이니까 few months later 여름이 지나고 몇 달 후에 영국에도 출시해주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 영국까지 그러니까 유럽까지 출시한 거는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은 당연히 선진 시장이죠. 자동차의 선진 시장이고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도로교통 체계랑 법률이 다 달라요. 자, 거기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FSD 베타가 출시를 하게 되면 정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는 게 아주 빨라지겠다. 글로벌 스탠다드화는 곧 테슬라의 엄청난 수익, 엄청난 마진으로 이어질 것이고 로보택시 출시를 앞당길 것이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 10배 오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제가 주지에서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올해 연말에 레벨 4 자율주행 완성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레벨 4 자율주행 완성이 훨씬 더 빨라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 정말 기대가 되죠. 테슬라 주가 뭐 1,500불, 1,800불 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판매량, 올해 1분기 판매량, 그리고 3월달 판매량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테슬라만 매출이 거의 2배 증가했고요. 나머지 브랜드는 모두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테슬라 2022년 3월 미국 판매량 예상치는 44,500대고요. 작년 3월에 23,000대였어요. 그래서 자, 전년 동기 대비 93%다 증가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근데 다른 회사들은 한번 보시면은 다 감소했어요. 23% 감소, 17% 감소, 27% 감소 이렇게 다 감소했죠. 혼다는 30%나 감소.
자, 여기서 폭스바겐 그룹 세계 글로벌 넘버 1, 넘버 2를 도요타랑 다투고 있는 업체죠. 폭스바겐은 44%나 감소했습니다. 자, 폭스바겐이 얼마나 전기차의 진심인 거 그동안 저의 설명으로 잘 아실 수 있었을 텐데요. 폭스바겐이 44%나 감소할 때 테슬라는 93% 거의 2배가 넘게 증가했다. 자,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요타도 30%나 감소를 했어요. 자, 여기에는 물론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고성장 산업에 속해 있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최근에 공급망 부족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죠. 특히 반도체 칩 부족 상황이 심각한데, 자,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품 부족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겁니다. 니켈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배터리 이런 대응에도 좀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93% 성장으로서 공급망 관리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그나마 좀 선망을 하는 게 우리나라 업체들이에요. 자, 현대랑 기아는 11% 감소, 5.9% 감소로 감소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전년 3월 대비 올해 3월이 그렇게 적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이라든지 EV6도 꽤 잘 팔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니까요, 저희는. 아무튼 이게 팩트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더욱더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카메이커들 경쟁사들이 이렇게 실적이 빠질 때 테슬라만 군계 일학으로 이렇게 앞서가면 오히려 자, 시장 월스트리트에서 훨씬 더 테슬라에게 큰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 1분기 인도량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를 기존 칸메이커와 비교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좀 전에 미국 시장 올해 3월달 인도량 예상치, 올해 1분기 인도량 예상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정말 테슬라가 군계 일학이었죠. 그것보다도 판매량보다도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역시 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루프 벤처스의 짐 먼스터라는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골든 존슨, 테슬라의 대표적인 숏 세력 애널리스트죠. 자, 이분과 함께 CNBC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I think Tesla could do 400 billion in revenue in 2027. 그러니까 2027년에 테슬라의 매출액이 400빌리언에 달한다는 거죠. 400빌리언은 우리나라 돈으로 480조 원입니다. 자, 테슬라의 2021년 매출액이 53.82빌리언, 그러니까 약 54빌리언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단 6년 만에, 자, 6년 후에는 2021년에서 6년 후인 2027년에는 480조 원, 400빌리언에 달하면서 자, 매출액이 7.4배나 성장한다는 거예요. 6년 만에. 자, 엄청나죠. 자, 매출액이 7.4배 성장한다? 이 말인 즉슨 주가도 6년 만에 7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저도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성장률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죠. 자, 올해도 게리 블랙도 그렇고요. 저도 생각하는 부분은 테슬라가 150만 대에서 160만 대 정도 인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전년 93만 6천 대 대비해서 한 70% 정도 성장하는 겁니다. 매년 70%에서 80% 성장을 계속 보여주겠다고 말했던 게 바로 일론 머스크죠. 최근에 기가 베를린 오픈 행사 때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성장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다. 70에서 80%는 기본적으로 달성할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테슬라를 기존 카 메이커랑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소프트웨어적인 가치 때문이죠. 루프 벤처스의 짐 먼스터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치를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 그러니까 포드, GM 이런 회사들과는 벤치마킹하면 안 된다,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랑 비교할 게 아니라 테크 기업, 즉 애플과 같은 회사에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테슬라는 본질적으로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테슬라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아옵니다. 계속해서 AI를 발전시키는 게 바로 테슬라 차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퀴 달린 컴퓨터라는 거죠. 자, 애플과 같은 테크 기업이랑 비교하라는 것은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PER, 그러니까 Valuation, 프리미엄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 기아를 PER 10배로 봤을 때 테슬라는 최소한 60배에서 한 100배 정도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비싸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애플이 전기차를 출시하게 되면 그나마 테슬라의 큰 대항마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애플은 지금 양산,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제조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미 뭐 핸드폰 제조도 대만의 팍스콘 이런 회사들에게 이미 맡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제조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마진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애플이라는 회사죠.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면 테슬라처럼 수직 통합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크게 마진을 남길 수 없는 사업이고요. 안전과 직결된 문제, 목숨과 직결된 제품이 바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함부로 맡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랑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제조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더 큰 차이는 저는 AI 데이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2020년부터 FSD 베타를 출시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아오고 있어요. 이미 300만 대에 달하는 테슬라 차주들께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2025년에 빠르면 2025년에 자동차를 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격차, 그 AI 기술의 격차는 넘사벽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댄 아이브스의 얘기처럼 시장 내 엄청난 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오늘은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행복한 테슬라 투자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